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네, 이유정 기자, 박지훈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성관 논란 때문에 야당의 사퇴 종용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 내에서 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탁현민 선임 행정관 얘기입니다. 과거 재소에서 밝힌 여성관 논란이 커지자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탁 행정관의 해명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먼저 그때 내용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의 우려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우려사항을 어떻게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로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고려하기를 바란다. 저는 장관직을 걸고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건의하겠다? 그걸로 끝인가요? 장관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거센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해임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죠? 손을 그었지 않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와대에서는요. 탁현민 선임 행정관의 경질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서 또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질타를 한 겁니다. 장관이 되면 대통령의 건의에서 아웃시키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정현백 장관이 솔직한 고백인 것 같은데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는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해서 뭐 건의할 수는 있으나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현백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탁 행정관의 거취를 건의했다는 내용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사퇴하시라는 고언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그대로 제가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무력함을 느꼈다, 무력했다 이렇게 얘기한 뜻은 결국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현백 장관의 그 느낌만을 좀 살려보자면은 생각해보자면은 자신은 장관 입장에서 자신은 탁현민 행정관이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은 본인은 이야기를 다 했고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지만 청와대가 저렇게 경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저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련된 그런 워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탁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가부 업무는 마땅히 여가부 장관님 중심으로 책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어제 여가부에서 지적됐던 것은 행정관의 인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애둘러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탁 행정관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얘기했죠. 여가부 장관 일 열심히 해라.
인사 부분은 대통령 인사권이고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고 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행사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보고대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탁현민 행정관이 그 역할을 했는 걸로 보이고 대통령의 뜻이라든지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탁현민 행정관은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유정 기자. 네. 그러고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 내에서 상당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상 기획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서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 또 청와대 기업 관계자를 불러서 호프 미팅을 가졌던 이벤트, 그리고 요거는 10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죠.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깔린 대중가요를 직접 선곡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신 대로 대표적인 것만 보셨습니다. 네. 찾아가는 대통령. 저 외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초등학교 가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여러 군데 다녔고요. 또 청와대 호프 미팅. 저건 이제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틀 연속했는데 네. 분위기가 훈훈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얼었던 어찌 보면 기업인들도 좀 이제 마음 풀고 소탈한 대화를 나눴고요. 저 사이에 탁현민 선임 행정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해서 유가족 끌어안았죠. 네. 그리고 5월 23일 내 임기 중에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8주기 기념식. 네. 이런 모든 행사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줄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탁현민 선임 행정관의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세련된 기획력이 느껴진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바로 이제 이 100일 기념 보고대회는 2번 했죠, 사실은. 한 번은 기자와의 공식 회견으로 했고 네. 또 한 번은 바로 이제 주말 밤에 이 국민인수위원단과 함께 생방송 대한민국. 근데 그때도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였어요. 네. 그때 등등 모두 다 탁 행정관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상당히 정부 초기에 80%를 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네. 50 행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자르겠는가? 네. 이유라고 한다면 여성계에서 과거에 민간인 시절에 썼던 책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청와대는 최대한 탁 행정관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지금까지 청와대가 논란이 됐던 인사에 대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상당히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 임종석 실장,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해달라. 이렇게까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애착을 그렇죠.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임종석 비서실장도 역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지 말아요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못을 박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뭐 중요하고 안 중요를 떠나서 대통령의 뜻이 가장 강한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탁현민 행정관은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과 탁현민 행정관이 어떤 인연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을까 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6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콘서트를 기획을 하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그러면서 처음으로 인연을 가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네, 2009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 네. 추모 콘서트가 성공에 대해서 열렸습니다. 탁현민 행정관도 성공회대 출신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공연 기획자로 매우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돈을 받지 않고 치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청와대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과 친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차츰 친노그룹의 행사를 도맡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른 행사에서도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란 책을 쓰고 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을 돌았죠. 여기에서도 행사 기획은 역시 탁현민이었습니다. 이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18대 대선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대선 그렇군요. 캠페인에 참여해서 네.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6월에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그만두고 히말라야에 트레킹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같이 합류하게 되고요. 광흥창 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그룹에 많이 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이 행사 기획을 담당하면서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탁현민 행정관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양정철 비서관으로부터 문재인의 운명 책을 원고를 받고 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 책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는 꼼수다 프로그램 기획을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이 국민들이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당시 이제 MB 정부 시절에 상당히 좀 이제 저항적인 얘기였는데 그때 아마 보시면 2012년에 야권의 대권 주자는 누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네.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사실은 거의 발탁하다시피 어때 이 사람 네. 하는 그 대목이 낙곰수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첫 장면을 바로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MB에게 당시에 백원우 의원이 굉장히 거센 어떻게 이 자리로 오느냐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냐라 항의를 하는데 끌려나갑니다. 네. 이때 상주의 역할하던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굉장히 예우를 다해서 사과하고 맞는 그런 장면들이 비춰졌죠. 네. 이때 운명적으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출연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이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국민 공감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판을 쭉 깔아온 것이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탁현민 현재 행정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렇군요. 저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간 장면에서는 네. 굉장히 가깝구나 하는 아하. 생각을 그때쯤엔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나와서 해명하시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참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00일 동안 거의 그 인사 참사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부실한 검증 시스템은 없었는지를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두 분에 대한 출석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라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인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직접 민정수석이 나와서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여당에서는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은 이제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요. 인사 문제를 갖고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답변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야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사 참사라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안 와서 이렇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비서실장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비서실장도 운영에 갔는데 내까지 참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청와대 그 업무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네. 관행상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민정수석만 빼고요. 네. 그래서 민정수석이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죠. 비서실장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를 좀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게 익숙하기도 하면서 씁쓸한 느낌은 뭐냐면 네. 바로 얼마 전 여야가 바뀌었던 지난 정권 때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국회에서 부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나오지 않으면서 거의 똑같은 불출석 사유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인물만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네. 민정수석실은 너무 좀 고압적인 것 아닌가? 너무 좀 이제 폐쇄되어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국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뭐 쏟아질 비가 뻔히 보이니까 네.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라는 이제 심정은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 참사라고 야당은 규정하면서 왜 민정수석실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민정의 담당 아니냐라고 질타할 건 뻔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좀 오히려 더 거친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출하지 않는 전략을 쓴 것인데 네. 조금 다른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드네요.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류영진 식약처장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남양주에서 비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있는 거냐고요. 중간 수입 단계, 수입체들한테 가서 다 수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시약처에서 지금 총동원돼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역시 상당히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된 식약처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측근 중에 한 사람이고 보훈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보훈 인사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유정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유영진 식약처장은 사실 동네 약사 출신입니다. 네. 부산에서 약대를 나와서 그 약사회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져다가 식약처장에 임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기류는 약간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다른 입장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달걀 사태,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송구하다, 국민께 사과를 한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업무 장악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네.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바를 시사를 했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류 식약처장의 이 운명은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경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짜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식약처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난 17일에 이낙연 총리가 질책을 한 것을 두고 네. 총리가 자기한테 짜증을 냈다. 이게 이 식약처장이 총리한테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이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친구나 동급자끼리는 짜증내기도 하죠. 네. 짜증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상급자입니다. 엄청난 상급자죠. 통화하는 국무총리가 질책했고 사실 충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이 총리가 내게 짜증을 냈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이계호 민주당 의원도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하. 짜증이 아니고 질책하고 같은 거고 네. 말을 좀 잘못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닌 거거든요. 적절한 표현이 한참 아니죠. 밑에라고 차관급이기도 하고 그럼요. 한참 밑에인데 총리한테 짜증냈다. 이 표현은 사실 안 맞고요. 네. 질책을 쓰는 게 맞고 암만 선회한다 하더라도 혼냈다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짜증냈다라는 표현은 아주 틀렸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 세 사람의 상황을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조국 민정수석, 탁현민 행정관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 이 세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과거 정부의 대통령의 측근들과 비교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CG로 좀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는데 문고리 3인방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그런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권의 핵심, 대통령, 국가의 수반 아닙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국민들이 다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보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아까 보여준 그 중에서 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말이에요. 지금 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10월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115일 동안 두문불출 어찌 보면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 20년 거의 20년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정점까지 갔었는데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라도 야박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대로 정권마다 약 3명 정도의 공교롭게도 그러한 이제 최측근들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삼철,
이번 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삼철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세 명이 홀홀단신 떠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만사형통, 이 형이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상득 의원을 얘기했던 부분이죠. 네. 이때 이제 고소형 강부자 라인이라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바로 이제 전임 정권입니다. 문고리 3인방까지 기억나는 정권마다의 비선 실세 혹은 드러난 실세, 공식 네. 실세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정권이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됐던 그런 이슈였죠. 혹시나 그런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혹시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우리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